안녕하세요. 신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별 다방입니다. 오늘의 사연 궁금하시죠? 이제 시작합니다. 저기요. 방 잡으려고 하는데요. 어눌한 말투의 할아버지가 고급 호텔 리셉션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헌 양복에 낡은 가방을 든 모습이 호텔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죠. 73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있던 직원 박지우는 코웃음을 치며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또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 호텔 구경하러 왔네. 그들은 이상철의 어눌한 말투와 초라한 차림새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초라한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걸어온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이상철은 그들의 비웃음을 느끼며 가슴 한편이 쓰려왔습니다. 하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는 이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죠. 엽초제 후유증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그를 남들과 다르게 만들었지만 그의 내면의 강인함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하셨나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이 고급 호텔에 묵을 돈이 없을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약했습니다. 이 이상철, 이라고요. 박지훈은 마지못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약 내역을 발견하자 약간 놀란 표정이 되었지만 곧 무덤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운 좋게 돈을 모아 한번 호강하러 온 시골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죠. 호텔 로비에는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빛나고 대리석 바닥은 윤이 나게 닦여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유가. 잠시만요. 여기 베개를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철은 객실 전화로 프론트에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응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옆에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귀찮네. 시간 될 때 갖다 줘. 1시간이 지나도 베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공손하게,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베개를요? 요청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형식적인 공손함을 유지했지만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또야. 저 말더듬이 할아버지 진짜 짜증나. 30분 후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지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베개를 건네며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철이 감사 인사를 하려는 순간 박지훈은 이미 뒤돌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노인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철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은 작게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이상철은 그 모든 것을 느꼈지만 묵묵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 메뉴판 좀 주세요.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웨이터는 비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주문하실 때 저를 불러주세요. 이상철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그는 이렇게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베트남의 정글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그는 단 하루만 더 살아남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73의 나이에도 그의 꿈에는 여전히 전쟁의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총성, 폭발음, 그리고 동료들의 비명소리.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특수부대원으로서 이상철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것은 전쟁이 끝난 후였습니다.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 일명 엽초제의 영향으로 그는 서서히 건강을 잃어갔습니다. 피부병, 신경계 장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언어 장애였습니다. 한때 특수부대에서 명령을 내리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듬거리고 어눌해졌습니다. 엽초제는 그의 몸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어눌한 말투를 듣고 그를 지능이 떨어지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해서 밀려났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약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에 투자했고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큰 부를 일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호텔을 포함한 여러 사업체를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철은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고 자신의 재산을 베트남 전쟁 피해자들과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는 자신이 소유한 사업체를 익명으로 방문해 서비스의 질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 고급 호텔은 최근 그가 인수한 곳이었고 이곳의 서비스 품질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약자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호텔의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에 내려간 이상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모욕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웨이터가 메뉴판을 거칠게 내밀었고 주문을 할 때도 그의 어눌한 말투를 따라하며 조롱했습니다. 아침새 세트요. 웨이터는 이상철의 말투를 흉내내며 주방에 주문을 전달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상철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어졌습니다. 식사가 나왔을 때 커피는 미지근했고 토스트는 태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위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계산 부탁 드립니다. 카운터의 직원은 그의 카드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최상위 등급의 블랙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형식적으로 응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로비로 나온 이상철은 우연히 호텔 지배인 김상우와 마주쳤습니다. 김상우는 박지훈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이상철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기요, 손님. 김상우가 이상철을 불러세웠습니다. 로비에서는 복장을 단정히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거든요. 이상철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긴 했지만 깨끗한 정장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상우는 코웃음을 치며 박지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원래 돈 모아서 한 번씩 비싼 호텔에 와. 우리 급의 호텔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손님인 이상 어쩔 수 없지. 그 말이 이상철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에서 배운 인내심으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많은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그들 사이에서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가 이 호텔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무시당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거야. 호텔 로비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철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남자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상철 소령님 아니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이상철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에서 어떤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맞으시죠? 베트남 특수부대 소령 이상철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정민국입니다. 소령님 밑에서 근무했던 하사였습니다.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민국, 그의 부대에서 가장 어렸던 병사였죠. 이상철이 부상당했을 때 그를 업고 4시간을 걸어 본부까지 데려온 병사. 민국, 정말 너구나. 두 노병의 감격적인 재회는 로비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정민국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령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소령님 덕분에 제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엽초제 후유증은 좀 어떠세요? 이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은 좀 불편하지만 건강 괜찮아. 정민국은 감격에 겨워 이상철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소령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시죠? 우리 부대원들 다 소령님 덕분에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소령님이 세운 기업이 이제는 대기업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호텔 체인도 여럿 인수하셨다면서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로비에 있던 호텔 직원들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특히 근처에 서 있던 김상우 지배인과 박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민국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수하신 이 호텔 그룹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사회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래서 여기 계신 건가요? 이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천천히 김상우와 박지훈을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김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이사회의 이상철 회장님이신가요? 이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상철입니다.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음악 소리만 공간을 채울 뿐 다른 소리는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김상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정민국은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령님, 아니 회장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쟁에서 돌아오신 후에도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사업을 일으키시고 특히 베트남 참전 용사들과 엽초제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세우신 일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정민국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김상우와 박지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어눌한 말투와 초라한 외모 때문에 무시당했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자리에는 위엄 있는 회장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상우 지배인 맞습니까? 김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김상우입니다. 이상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이 호텔의 서비스를 경험해봤습니다. 특히 약자에 대한 대우를 말입니다. 김상우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제 이상철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웃음, 무시, 업신여김. 그가 단지 어눌한 말투를 가진 노인이라는 이유로 호텔 로비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이 호텔의 방향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 말에 김상우의 표정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가 아니 어쩌면 이 호텔 자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회장님을 몰라보고 김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철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사회 시작하기 전에 할 말이 있으면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김상우와 박지우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 김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이상철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지훈도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상철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깔끔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창가에는 이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제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철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김상우와 박지우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상철은 그들 앞에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 있습니까? 김상우는 즉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지훈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이상철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를 몰라보셨다고요? 그게 문제일까요?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저를 몰라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한 인간을 그의 외모와 말투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상철의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그 말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김상우와 박지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베트남 전쟁에서 엽초제에 노출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운아입니다. 많은 전우들이 더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이상철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했던 행동은 매일 수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단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또는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죠. 이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두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김상우와 박지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십시오. 김상우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특히 약자들에게 더 친절하게요. 박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제 회장님을 조롱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젊은이,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바꾸는 것이죠. 김상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회장님께 했던 행동은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철은 창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호텔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비에는 모든 손님은 평등하게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더욱 친절하고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상철은 김상우와 박지훈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엽초제 피해자들과 노인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상우는 열정적으로 새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엽초제 피해자 협회를 방문해 그들의 필요를 직접 듣고 호텔 서비스에 반영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손님들을 위한 특별 교육도 모든 직원에게 실시되었습니다. 박지훈은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티타임을 호텔에서 주최했습니다. 평소에는 고급 호텔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차와 다과를 즐기며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엽초제 피해자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많은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상철은 단상에 올라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어눌한 말투는 여전했지만 모인 사람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말투는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요. 이상철의 시선이 객석의 김상우와 박지훈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상철은 더 이상 단순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스승이자 감사한 은인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내면에 있습니다. 이상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청중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담긴 지혜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상철은 호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고 그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현재의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함이었던 그의 어눌한 말투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누구나 겉모습만으로 판단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 이상철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자신의 남은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